한국사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이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었죠? 네, 고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근대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그죠? 고대사는 옛고자를 써서 그래서 옛 역사, 그죠? 환국 배달, 조선, 그리고 그 유구한 역사를 이끌었던 한류 문화의 어떤 핵심, 신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대사, 오늘은 근대사를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대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독립운동, 보천교, 동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동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자, 우리는 이제 고대사와 근대사를 보는 두 눈을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황국으로부터 이어지는 지금까지 역사, 그리고 사국시대부터 이제 잃어가고 있는 우리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7000년의 역사와 지금 잃어가고 있는 2000년의 역사.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1차, 2차 때에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고려 때부터 이제 원나라의 부마국, 이제 사위 나라가 되면서 원나라를 이제 중국을 형님 국가로 이제 섬기게 되면서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그죠? 우리의 어떤 진정한 뿌리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사료를 이제 분실하게 돼요. 그죠? 하지만 다행히, 정말 다행히 동학과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국권을 회복을 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중국을 형님으로 이제 형님 국가로 모시면 사대주의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왜곡한 역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도 있었고 중국의 역사 왜곡도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도 다른 나라에 이제 잘 보이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역사서를 사서 수거령을 내려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불태우는 이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거를 이제 세조 때, 예종 때에 걸쳐서 이제 많은 역사서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알 수 없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 말, 우리가 이제 동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동학은 조선 말기에 어떤 경제 상황을 좀 살펴봐야지 동학을 일으켰던 그런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 1860년대에는 전국의 쌀 총 생산액이 1,400만 석, 그죠? 이었고, 그리고 노비, 한 사람의 어떤 노비가 한 구가 20냥밖에 안 됐어요. 말은 한 필에 얼마요? 네, 40냥. 네. 노비 2명이 있으면 말 한 필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가치가 말보다 낮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어떤 삶이 이렇게 피폐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경제 생활을 통해서 10대 어린 청소년들도 생활이 어려웠어요. 글을 몰랐던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눈 뜨면 그죠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가거나 그리고 논에 이제 가서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거나 또는 집신을 삼아서 이제 바구니를 팔고 집신을 이제 같이 팔아야만 경제 활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신분을 이렇게 좀 더 상승하고자 어떤 양인들은 그래도 이제 돈을 가지고 양반 신분을 족보를 사면서 이렇게 좀 더 형편이 조금 나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면제받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영조시대 때에는 국민의 5분의 4가 군역에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힘없는 백성들만 그 이제 군대를 가고 그냥 군역을 부담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세금 이름도 정말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백골징포라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것으로 하고서 세금을 얻고 그리고 아이를 어른으로 취급해서 또 세금을 걷어내고 이러한 세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도망을 가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대신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한 가족이 도망가면 그 다음 이웃에게 부담을 시키는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궁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서 마을이 텅텅 비는 그런 상황까지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게 느껴지나요? 그죠?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 그때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좀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하나였던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왔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경제 발전, 산업 발전을 시켜서 사실 지금까지 이게 왔던 거죠.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또한 예술까지도 이제 발전을 시켜와서 왔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바로 전 시간에 BTS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제 이분은 누구죠? 자, 다들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의 이제 회사 대표죠. 방시혁 대표인데, 방시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빅히트 여기가 굉장히 작은 그 소속 회사였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있다가 이제 작은 회사를 꾸려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사가 작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협 없이 하루하루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왔다. 이 산업이 처한 상황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분노를 했고 불행을 했었다라고 자신의 그때 이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방시혁은 본인처럼 어떤 사회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제 맞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자신의 어떤 묘비에는 이제 분노의 화신 방시혁, 행복하게 살다감 이렇게 써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상식이 통할 때까지 자신의 음악을 위해서 이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이제 살 것이다라고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노를 할 때는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이제 분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세월에서 역사에 관심 없었던 그런 이제 시절을 이제 접고 올바른 역사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분노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노자 강의를 하는 이제 도올 선생님이세요. 도올 선생님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유명한 지성인이시죠. 근데 이제 대한사랑 이사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자신의 이제 강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한 토막을 넣었습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면은 대한사랑 이사장님이 우리나라 천문학의 대가예요. 천문학적을 고찰해 보면 몇천 년 전까지도 정확하게 컴퓨터를 돌리면 다 찾아낼 수 있대요. 예를 들어 환단국에 있는 것도 어떤 별자리 위치를 돌려보면 들어맞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미친놈이 된대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있는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고 학계에서 매장당한다는 거예요. 네. 있는 역사를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비하시켜야만 낮게 얘기를 해야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빌어먹을 나라가 있나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 고대사 문제도 최대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민간에서 나오는 자료도 다 수용을 해야죠.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데 어떻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냐.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우리나라 다 역사이다. 이렇게 시원한 사이다처럼 이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순간도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사랑에서는 이 세 가지 구호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곡된 역사에 분노를 하고 올바른 역사를 각성하고 그것을 알리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서점에 저도 이제 이번에 동학 강의를 준비하면서 서점에 갔었는데 어떤 국영수 위주, 컴퓨터 위주, 기술 위주 이런 위주의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문 관련, 역사 관련 책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실 이러한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없는데 여기 와 계신 이 대한사랑 청소년단 여러분들은 굉장히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네,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화이팅. 네. 자, 그래서 어제도 대한사랑 회원 두 분한테 인터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죠? 저 때는 한국사가 어떤 선택 과목이어가지고 안 배우는 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이제 고1 때 한국사를 배우고, 2학년 때 세계사를 배우고, 그죠?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역사를 안 배우고, 이제 중2 때 역사를 배운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를 들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동학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해봤을 것 같은데 동학에 대한 거짓과 진실을 한번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학하면 핵심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동학에 대한 가르침. 네, 여러분 인내천이다. OX 뭘까요? X? 네, X 하신 분이 있고요. 또 네, X. 네. 우리 대한사랑 회원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동학은 서학에 대응하여 만든 종교이다 또는 학문이다. 네. X가 있고요. 또 우리 X, 네, 장서영 친구, 네, 멘토님이신가요? 네, 여기서 보면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것이 맞고 그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속에 나오는 동학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발췌를 해봤는데, 서학의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사에 들어와서 대중에 파급되기 시작했다. 이때 서학의 침투에 대항한 한편 성리학을 대신하여 새로운 이상사회를 목표로 등장한 것이 바로 동학사상이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동학의 교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흘러오면서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데 최재우는 시천주 사상을 주장하게 된다. 시천주 사상은 천주를 모시라는 뜻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기를 주장한다. 이대 교주인 최시영은 사인여천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상은 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의해 개창된 천도교에 의해서 인내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동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더 다양하고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죠. 발전이 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사상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학이 혁명의 사건이 맞춰져 있어서 어떤 천명과 신고를 받아낸 동학의 창도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교과서로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들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 한 출판사가 아니라 다양한 출판사가 이렇게 책을 냈는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동학의 경전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냥 이제 제 사견이 아니라 동학의 경전 3대 이제 경전이 있는데 바로 이제 동경대전 그리고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동경대전은 4편의 이제 내용이 실려 있고 용담유사는 9편의 노래 가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본다는 것은 그 원전을 만든 저자와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년 전, 원래는 이제 16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학을 이제 근대사의 출발점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동학하면은 동이 어느 방향이죠? 동쪽, 그죠? 동쪽. 네. 동쪽이라는 것은 동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방향이죠.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뜨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해가 뜨는 날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죠?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는데 그래서 해가 뜨는 방향.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근본이고 또 세계 문화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학을 왜 동교라고도 하지 않고 교라고도 하지 않고 학이라고 했냐면 도와 교를 함께 배워서 그죠? 세상의 어떤 모든 궁극의 이상을 완성시키는 성취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공부다. 그래서 러닝이라고 한 거죠. 학습을 해서 그것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이 동학을 집중 조명하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녹두꽃이라고 하는 동학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나왔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네.
네, 많이들 보셨군요. 네. 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 조정석의 연기가 정말 명품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당시의 시대 상황,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탐관오리의 수탈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묘사를 했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민중의 삶을 잘 녹여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만든 녹두꽃 기획 의도를 보면은 1894년 동학농민항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의 신세벽을 열어젖힌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믿음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조일연합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3.1 운동으로, 항일 독립투쟁으로, 4.19로, 6월 항쟁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해서 당시 그 동학을 원래 있었던 그대로를 조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그것을 잘 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래서 이제 대한사랑 청소년단이 여기 동학 농민혁명기념관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그 영상을 이제 보내드린 거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장소 정읍에서 지금은 이제 정읍이고 그때는 고부였죠. 그때 이제 상황을 잘 이렇게 시대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켰던 주요 인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을 보시면 혹시 다 아시는 분들인가요? 네, 누구누구 아시나요? 전봉준 장군, 제일 첫 번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거고, 그죠? 손아중 장군님, 김기환 장군님, 그리고 마지막 최시영 선생님, 손병희 선생님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관군과 일본군과 대립을 했던 우리의 동학군은 이렇게 초라한 죽창 하나를 들고 사실 의지로 이렇게 싸웠고 반대편에 있던 일본군은 어때요? 신식 무기와 어떤 군복을 입고 굉장히 잘 훈련된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학이라는 것은 인류의 평화와 어떤 민족의 자주 이런 정의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농민 주도 지방 자치를 열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원으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프랑스 혁명 이런 것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동학 농민 혁명이 어떤 우리의 근대사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발통문을 보시면 이걸 보면서 우리 청소년 회원들이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우리도 직접 가서 이거를 이제 써보기도 했고요. 주동자를 알지 못하도록 이제 사발 모양으로 이제 서명한 거사 계획입니다. 네, 전봉준 장군의 이름이 되어 있고 이 사발 통문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고부공수 조병갑이 횡포로 이제 세금 징수를 엄청나게 이제 했었고 그리고 만석부라는 저수지를 만들면서 또 이제 있었는데 저수지를 또 만든 거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일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전봉준의 아버지 정창혁이 이제 시위를 하다가 그죠 고부 간화에 가서 시위를 하다가 곤장을 맞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전봉준 장군이 혁명의 깃발을 들게 하는 시작이 되는데요.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수탈을 당했고 그런 이제 부당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국 안민, 나라를 이제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기치를 들고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장해서 이제 기포를 하고 그리고 황토현 전투에서 나아가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서 공주로 나아가던 중에 이제 조선 관군이 어떤 파병을 요청을 하고 하면서 일본군이 들어오고 이제 청군이 들어오고 하면서 우금치 고개 앞에서 사실은
전봉준 장군 일본과 대립을 하면서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봉준 장군도 사실은 백이한사였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군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막부 시대를 정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 경험도 많았고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어떤 군사 교육을 잘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동학군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게 이런 일본군 관군의 주력 무기 게틀링 기관총에 우리의 이제 유일한 무기였던 이런 대나무는 이제 힘없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봉준 장군은 여기 보시면은 왜 이렇게 실려가냐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실려가고 계신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눈빛만큼은 이제 전봉준 장군이 굉장히 살아 있으시죠, 그죠? 패배한 장군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이제 전봉준 장군의 모습 그대로를 서울에 이제 수감되었던 곳에 종각역 앞에 이제 동상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짐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 됐는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은 정말 대단했지만 어떤 그거에 비해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조선의 말기의 상황은 사대주의에 너무 깊이 쩌들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되어 버렸죠. 망하게 되었지만은 어떤 동학의 그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어떤 세계 전쟁을 방아쇠를 당기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일본군과 청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 이제 발발을 하면서 일본군이 청군을 몰아내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시작이 동학 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세계 전쟁의 시작이 사실은 갑오 동학 혁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이 되었다. 20세기 전쟁은 바로 50년 전쟁이고 그 시작과 끝이 이 한반도다.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에서 이겼던 일본은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의 큰 대륙까지 이제 침략을 하게 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본군이 러시아를 다 이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본군에게 져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유럽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50년이 흘러서 마지막에 끝을 맺은 것도 남북전쟁의 어떤 협약을 맺으면서 그게 이제 세계전쟁의 끝을 맞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런 역사적인 부분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러일 전쟁이 됐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됐고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동학은 어떤 세계 전쟁에 불을 놓게 되고, 그리고 동학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계승이 되어서 3.1 운동과 또 독립운동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도 한평생을 일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이시잖아요. 그죠? 그래 10세 때, 18세 때 이때에 이제 동학 접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셨고 그것을 이제 그 활동을 토대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전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이제 책을 많이 봤지만 사실 우리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10년 안에 끝날지 20년 안에 끝날지 30년 안에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제 평생을 일관해서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강력한 우리가 다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일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걸 희생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이 바로 이제 동학에서 온 건데, 새 세상을 꿈꿨던 조선의 열망으로 인해서 이제 300만이 동학을 했고 30만 명이 무차별하게 이제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동학을 하지 않으면 조선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학을 했었고, 일본의 기관총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맨몸으로 부딪혀서 어떤 싸움을 하면서 새 세상이 올 것을 이제 계속 열망을 했었는데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사실은 물러설 곳이 없고 오직 전진을 해서 그 뜻을 관철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에 대해서 한번 진짜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동학을 하면 인내천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사람을 하늘처럼 대해라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양천주, 내 안에 어떤 천주님의 내 안에 이제 천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만큼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평등 사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철저한 신분사였잖아요. 양반과 어떤 노비의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상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3대 손병희 선생님에 의해서 새롭게 나온 이념이고, 이제 본래의 사상은 그럼 무엇인가? 바로 원래 동학을 창시했던 최수훈 대신사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이제 시천주입니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학, 그때 당시 천주교이죠. 서학의 대립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이제 동학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동학은 서학의 꿈을 이루는, 그것을 완성하는 새로운 역사의 메신저로서 동학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60년대에 이제 동학 농민 혁명 일어나기 이제 30년 전에 이 동학이 창시가 되었는데요. 이 동학의 창시자 이 최수훈 대신사의 어떤 그 큰 체험을 바탕으로 동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최수훈 대신사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4년에 이제 경상도 경주에서 이제 출생을 하고, 이제 서자로 태어나셔서 어떤 관직에는 오를 수 없었어요.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17세에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게 되죠. 그래서 21세 때부터 31세까지 10년 정도를 세상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백성의 삶을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어떤 외세의 침략에 대한 소식과 이런 것들을 정세를 알고 깨어 있는 이제 분이 된 것,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서 30대가 돼서 어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새로운 이제 가르침을 열기 위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세 때에 을묘년에 이제 천사 사건으로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금강산에서 공부했던 어떤 돌과 높은 도승이 찾아와서 이 책을 주게 돼요. 그 책을 주고 그것을 3일 만에 읽고서 이제 기도 공부,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34세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해가 되면 뭐 새해 희망을 생각하면서 계획도 짜고, 또 이렇게 올해는 좀 더 멋진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계획을 짜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최수훈 대신사도 나라의 국운이 이제 망가가는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49일 동안 이제 수행이 끝나고 또 2차 수행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게 됩니다. 용담정에 와서 자신의 이름까지도 사실은 고치게 돼요. 재선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제후로 우매한 어리석은 백성을 구제하는 삶을 살겠다, 어떤 이런 큰 대의를, 큰 꿈을 품으신 거죠. 큰 꿈을 품고 이제 하는데, 저희도 이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회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제 대한사랑 회원들이 어떤 공부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목표가 단순히 어떤 과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그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860년대 4월 5일 날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그리고 4년 만에 이렇게 조정으로부터 어떤 좌도난정으로 이제 죄를 받고, 혹세무민한다는 죄를 받고 대구에서
이제 참수를 당하시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참수를 하게 되셨는가? 참수를 당하게 되었는가? 갑자기 순도를 하시게 되었는가? 동학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단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하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그것을 참다 못해 이렇게 최재우를 체포하고 참수형을 내리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이제 동경대전에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체험을 통해서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체험을 하게 됐는데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보통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동경대전의 한 구절을 이제 따왔는데요. 보면은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선택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가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쯤에 천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 하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유학자이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제님을 직접 뵙고 뭐 소리를 듣고 이거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상제라고 하는데 이제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꾸짖는 음성이 또 들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동학이 시작이 됐고 이제 동학을 이제 펼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이 체험을 통해서 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경지에 이제 오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가 높아지니까 최순 대신사를 거의 이렇게 신격화해서 모시기까지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나를 마지막 보면은 나를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최순 대신사는 이제 동학을 창도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 동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동경대전 논학문에 보면은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니 닫고 다듬어서 수련해서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법을 정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동경대전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용담유사에는 한글로 누구나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사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이제 가르침을 펼쳤는가에 대한 3대 가르침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국대도. 무국대도.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어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럼 동학이 종교인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사실 동학은 종교가 아니고 바로 무국대도입니다. 무국대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국대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태극기 안에 보면 이게 태극이 있잖아요. 그 태극에도 붉은색과 푸른색이 나뉘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도 이제 산발선이 그려져 있으면서 북한과 남한이 대립을 하고 있죠. 북한과 남한이 대립하는 이유는 원래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대립을 하게 된 거는 이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그리고 우린 자본주의, 그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거기는 뭐죠? 사회주의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무국이라는 것은 그런 경계, 어떤 대립, 전쟁 이런 게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된 어떤 통일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통일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노래를 했던 거죠. 무국대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없는 지금까지 없었던 만구에 없었던 이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날 것이다, 출현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최순 대신사가 이제 말씀하셨던 핵심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2500년, 3000년 유교, 불도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만 이것들이 어떤 시간대가 흐르면서 그의 운이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고 새로운 가르침을 열망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국대도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국대도는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고 어떤 지상의 새로운 이상낙원,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는 그런 언어였던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천주, 천주님을 모셔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동경대전과 용담묘사에 살펴보면은 상제, 한울림, 천주님 이게 사실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울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제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게 돼요. 의도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쓰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한울님은 30회, 천주님은 13회, 상제님은 5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테오 루치 신부님이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예수교에 가입을 해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 분이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러 와서 중국에 있는 역사서들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상제라는 표현이 자기 나라에서 말하는 가드, 천주와 같다는 개념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처음 쓰셨거든요. 그래서 천주님의 참뜻, 천주시리를 쓰면서 거기에서 상제는 곧 천주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이제 서학이 이제 조선에도 왔었기 때문에 천주시리 책도 왔었고 다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최수훈 대신사도 똑같이 이제 쓰신 거예요. 천주님과 상제님이 같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호천궁궐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이렇게 용담요서에서는 이렇게 가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천주 천주님을 이제 모시면 조화정 그 조화로움이 말로 정할 수가 없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조화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러한 이제 영원의 불망의 어떤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거를 외치면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담요서에 보면은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 이 13글자를 읽으면 만권의 책 무엇하며 이것은 그냥 허풍이 아니고 실제로 용담요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최수훈 대신사가 어린 시절에 유학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만권의 이상의 책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를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만권시서와 비견할 만하다 이 주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다시개벽으로 새 세상이 열린다 이 내용인데요. 다시개벽 다시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이렇게 새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제 봄방학인가요? 그죠? 봄방학인가요? 봄방학이죠. 그죠? 봄방학 끝나면 뭘 하죠? 이제 개학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맞죠? 3월 달이 오면 이제 2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개학을 하고 대학생들은 개강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뭐 사업을 새로 여는 걸 개업을 합니다. 이렇게 10개자를 써요. 10개자. 학기가 시작된다. 사업이 시작된다. 그럼 개벽이라는 건 뭘까요? 개벽. 10개자와 10벽자.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건국할 때에도 사실은 개천이라고 했어요. 개천. 그죠? 하늘이 열리는 것과 나라가 열리는 게 무슨 관계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조상님들은 하늘의 세상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열었던 천손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개천절을 나라의 건국일로 삼았던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12제국 개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이제 잘 써야 하고 손 씻기를 잘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이제 더 큰 병이 올 거라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공기 오염도 많이 심하고 그죠? 대기 오염도 심하고 수질 오염도 심해지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은 K 방역이 좀 가장 유행을 했던 한 해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팬데믹 상황, 어떤 이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 12제국 안에 큰 병이 온다, 괴이한 질병, 괴물 같은 질병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고를 했다는 거죠. 예고를 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지구촌에 병이 가득 차는 상황을 동학에서 예고를 했는데 그리고 다시개벽을 또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제 안타깝게 계속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개벽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둠을 뚫고, 그죠? 밤이 되면 깊은 어둠이 찾아오고 새벽이 되면서 해가 떠오르면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어둠을 극복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외세의 침략 그리고 탐관오리의 그런 횡포들 때문에 굉장히 국운이 어두웠잖아요. 그죠? 그런 어두운 시절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희망을 노래를 했고 기도를 했고, 그거를 갈구하는 것이 바로 동학에서 다시개벽으로 이제 선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사실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대해서, 그죠? 맑은 공기, 맑은 하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생명의 근본 가치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전 국민이 이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문명이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왔다. 이런 진리를 이제 160년 전에 다시개벽으로서 이제 선언을 했고, 이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동경대선에 나오고 태백일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야, 개벽이 존하고 유야, 진화가, 그죠? 재하고 유야, 순환이 있어서 이제 유하다. 그래서 개벽을 따라 생명이 태어나고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존재를 하고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생명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하루가 흘러서 하루가 모여서 이제 이제 1년을 만들고 1년의 계절이 모여 쌓여서 어떤 문명의 전환기에 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갔다. 시대를 앞서서 어떤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노래를 했고, 어떤 팬데믹 세상, 개벽 상황을 이제 괴질이 온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사실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동학을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사실 10여 년 전에 이용문 박사님께서도 이제 하셨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역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 대학에서 또 이제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서양의 어떤 문명의 물질주의가 지금 이제 몰락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서양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양에서 찾았던 거죠. 그래서 동양의 어떤 학문에 관심을 갖고 이용문 박사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동학을 연구를 해봐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동학을 연구를 해서 그런 이제 내용을 이 아시아 이상주의 책에 이제 실었고, 그리고 이용문 박사님은 이제 전 오바마 대통령과도 이렇게 친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명예 장관으로서 활동을 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바꿔놨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K-팝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사상적 배경도 저는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이제 실려 있어요. 2차 세계전이 끝난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인은 어떤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상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하늘에서 동방이 이 땅에 이름 없는 한 구도자를 불러 세워 새 시대의 여명을 열림을 이제 선언토록 하셨는데, 그가 바로 수훈이다. 19세기 동아시아에서는 대규모 이상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근대 한국의 민족 역사는 이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한국에서 발생한 동학운동이다. 수훈의 동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외세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뜻으로 봉기했다. 동학운동은 한국 역사상 최대의 이상주의 봉기였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사회, 정치 및 국가의 구원을 외쳤다. 이렇게 하면서 동학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학을 뿌리를 두고
손병희 선생님을 주축으로 한 민족대표 33인이 결의를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될 때에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서 계승을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매듭을 질 텐데요. 이제 100년 전에 나라를 잃었지만, 그죠? 이제 정신은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빛나는 근대사의 출발점을 이제 동학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구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지금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함께 고민을 하면서 다음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안경 썼던 스티커 꼈던 명성 친구부터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에는 중앙농민운동 주동자가 운동 중요한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학이 사실 어떤 건지 자세히도 몰랐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중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게 놀라워요. 아니 동학에 맞아요. 동학하면 이제 정봉준 장군님 많이 생각나고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엄청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좋습니다. 또 네. 그럼 다음은 우리 조형진 친구 소감 이야기 해볼까요? 동서가 해제하고 네.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이제 고3 올라가서 한국사 책을 이제 받아서 봤는데 중앙농민운동 2장이 안 넘어요. 그냥 이렇게 많은데 그게 좀 아쉽다고 느꼈고 이번 강의 들으면서 제가 대학생 것까지 다 지금 듣고 있는데 다 오늘 강의 내용이랑 많이 비슷해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저번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강의도 계속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학생 강의 하신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참고를 많이 했고 거기에서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더 추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리하시네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철저. 계신 듯. 정진주 친구, 네,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주 친구. Hi. Hi. It's nice to meet you again. I'm glad that I'm here and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and I'm happy that I've learned a lot. Thank you so much. 네, thank you. 다들 알아들으셨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소감 잘 이야기해 주셔서. 그리고 또 댓글로도 뭐 대화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주님 목소리 너무 예쁘고요. 또 다른 친구, 아까 오늘 열심히 들었던 주은 친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주은 친구. 자칫하면 막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역사인데 사실 강사님께서 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쉽고 재밌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발표 정답만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재밌게 배웠었어요.
누구 강사님 어깨를 내려주실 분은 놀라십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윤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김청윤 친구. 궁금한 거 말씀하셔도 돼요. 저도 잘 공부를 한 만큼 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광주에서 사는 김창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오늘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청년 친구는 광주에 살면서 정읍에 한번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보셨나요? 음소거 해버렸어요. 아, 예. 네, 노코멘트 하시는군요. 초등학교에서 동학을 배울까 싶어요. 그럼 아. 요즘에 막 기사 이런 것만 많이 음. 보거든요. 동학 개미운동. 그렇죠.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청윤 친구 했으니까 이번에는 김태윤 친구 한번 해볼까요? 있네요. 김태윤 친구. 안 네. 되나요? 두 번 이렇게 예습 복습한 친구들은 카드 뉴스도 더 잘 만들 수 있겠네요. 카드 뉴스. 저번 강의 네. 카드 뉴스도 이번에 안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지금 태연 친구 바로 음소거 해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민서 친구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학교에서는 뭐 역사 교과서에서나 역사 수업에서 통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서 거의 겉표면만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깊이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잘 들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명성 친구가 저 스티커 하는 법을 열심히 홍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 켜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스티커 끼고. 아, 얼굴이 부끄러워서 화면 안 보이는 거니까 네. 스티커 이렇게 안경 끼고 보여달라는 네, 저 거죠? 안경 끼고 다들 나와주시면. 야, 민성 천재인데? 네, 그럼 이번에는 민선 친구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김민선 친구. 음소거 해제하고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키고 있나요?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수락을 하면 됩니다. 네네. 참고로 깨알 시간 이렇게 용담유사책 아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못 보여드려서 제가 깜빡하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분경대전. 여러분 그래서 원전을 꼭 바탕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깨알 아시아의 방금 이게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걸러 들으면 왜곡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어떤 분야든지 원전을 통해서 저자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아유, 오늘 멋진 강의가. 네, 민선 친구 지금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해서요. 채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경 친구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곽호경 친구. 오늘 소감? 이번에 동학을 처음은 아니고 이제 수업 중에 부분 들었는데 이제 동학에 대해서 왜곡이 된 거라든가 다양한 걸 이제 알게 돼서 네, 엄청 새로웠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회차가 갈수록 우리 항상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쌓여서 친구들이 막
머리가 과부하될 수도 있는데 참 항상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또 안 한 친구 또 누가 있을까요? 미니 친구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럼 오늘 처음 참여한 박주현 친구 한번 소감 이야기해 볼까요? 음성을 해제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박주환 친구는 제가 아는 대전 회원 맞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요청했나요? 또 자리가 비었거나 마이크가 안 되거나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다른 것들을 소개드리고 오늘 일정을 마칠게요. 먼저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후감 공모 대회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청소년 한당보기 책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뭐 다양한 양식으로 자유롭게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은 되고요. 이거 28일까지 2월 28일까지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만 읽고도 금방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라서 꼭 한번 참여를 하시고 이제 상금도 많이 걸려 있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신문에도 이게 광고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븐 클래스 들은 친구들은 꼭 참여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7차 강의는 이제 빛나는 독립운동가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3시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꼭 참여해 주실 거죠? 수료식도 이 7차 때 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7차는 저희가 사전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받아서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날 참여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꼭 참여 여부를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료 기준이 전체 참여잖아요. 7강 강의. 그래서 그중에 혹시 한두 개 정도 내가 직접 줌에서 못 참여했었다 하면은 그거를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은 걸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못 봤던 강의는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하고 소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수료식인가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수료식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카드뉴스는 이제 매번 이전 회차 카드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카드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화 강의 듣고 인상 깊었던 내용 있으면 꼭 한번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카드뉴스들이 이렇게 대한사랑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꼭 도전을 해주십시오. 네. 7차 수료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기준은 7회차 전체를 참여하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 3개 이상은 꼭 줌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유튜브로 시청 후 소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선생님이나 멘토님께. 네. 그래서 카드뉴스 제작한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선물도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꼭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만들 친구 나 이번에 만들겠다 하는 분 명성 1차 때 만들고 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꼭 만들어 주세요. 다섯 개 만드는 건가요 이거? 5손가락 5장 현진 친구는 만들 생각 없나요? 알겠어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올바른 역사를 찾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활동에 함께 힘을 모아줄 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특강도 이런 대한사랑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회원 가입을 우리가 직접 대한사랑 회원 가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사랑의 바른 역사 찾기에 동참하는 그런 회원이 될 수
회원 가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국 학교에서 역사 특강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문화 탐방을 하거나 청소년 박람회에서 우리 역사를 알리는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회원들은 연 회비 2만 원으로 또 가입을 할 수 있으니 꼭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역사 찾는데 뜻이 있다면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뭐 꼭 강제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뜻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대한사랑 회원이 되면은 이제 역사 바로찾기 캠페인이나 뭐 관련 온오프라인 활동들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역사 광복군으로서 뭔가 이런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이나 역사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원전 공부, 아까 원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단곡이나 다양한 역사 원전을 심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이제 대한사관 교육과정 이수 시 대한사관 지도사 4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역사 광복군 배지가 나가고 소정의 대한사랑 굿즈 세트가 선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이런 대한사랑이 하는 뜻깊은 일에 함께하고 싶다 하면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네, 함께합시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카드뉴스와 독후감 잊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후감 참여하셔서 꼭 용돈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청소년이었으면 정말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일반을 위한 독후감 대회는 없나요?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나이가 만 19세 이하일 때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토요일 3시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해요. 다음 주에 봐요.